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의 꿈틀거리는 지식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시사저널 구민주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임명직 당직 개편을 단행했네요. 네, 보궐선거 참패 사흘 만인 지난 14일 임명직이 총사퇴를 한 후 발생한 공석을 오늘 채운 건데요. 당대표 사퇴 등 책임론이 거론되어 온 김기현 대표가 어제 오후 긴급 의원총회에서 재신임을 받은 후 분위기 전환을 위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발표된 이른바 김기현 2기 체제 인선을 두고도 벌써부터 말이 많은데요. 네. 우선 가장 주목이 됐던 이철규 사무총장 후임 자리엔 대구 경북 내 지역구를 갖고 있는 이만희 의원이 임명이 됐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윤 대통령 수행단장으로 활동한 친윤이고요. 네. 김기현 대표가 당장 수도권에 중점을 둔 인사를 하겠다고 의지를 밝힌 것과 달리 김기현, 윤재욱 두 사령탑에 이어서 또 영남 출신 인사를 임명했다는 점에서 좀 평가가 분분한 상황입니다. 이를 의식한 건지 다른 임명직 자리에는 좀 비교적 수도권 인사를 배치하긴 했는데요. 네. 정책위의장엔 한때 유승민계로 분류됐지만 지금은 아닌 수도권 3선 유이동 의원이 추인이 됐고요. 당 싱크테크 여의도연구원장에는 박수영 의원 후임으로 역시나 친윤 수도권 재선 김성원 의원이 인선됐습니다. 시각장애인 국회의원 김예지 의원이 지명직 최고위원이 됐고요. 네. 대변인단으로는 박정하, 윤희석으로 꾸려졌습니다. 근데 친윤 색깔이 좀 더 옅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또 그건 또 아닌 것도 같네요. 분류를 하자면 다 이제 친윤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네. 이전에 박대출, 이철규 두 인사들에 비해서 좀 비교를 했을 때는 조금 더 실무형에 가깝다. 하지만 친윤인 거는 변함이 없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언론 분석이 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찐윤회관에서 비교적 찐에서. 친윤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데요. 그것도 옅어지긴 내부에 또 다른 거네요. 얘기도 나오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김기현 대표가 박대출 전 정책위원장, 그 전이라고 말하긴 그렇죠. 현재 진행형으로 네. 얘기를 해야 될 테니까 박대출 정책위의장을 사무총장에 임명하려고 했는데 마지막에 인선안이 뒤집어졌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굉장히 다급하게 바뀐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요. 네. 김기현 대표가 박대출 정책위의장을 사무총장으로 내정한 임명안이 당에 공유가 됐는데 돌연 오늘 아침 이 의견이 철회되고 이만희 의원이 사무총장으로 임명이 된 겁니다. 김 대표가 박 의장을 밀어붙인 데 당내 반발이 거셌던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요. 네. 이 박대출에서 이만희 의원으로 바뀌는 과정이 언제 이제 정해졌느냐라는 게 이제 그 증거가 조수진 최고위원의 휴대전화 메시지 포착으로 이제 밝혀졌습니다. 네. 오늘 오전 6시쯤인데요. 조 최고위원이 김성호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게 박대출 이름이 포함된 임명안을 보낸 건데요. 이걸 받아본 김성호 부원장이 황당하다. 김기현 대표 쫓겨나겠네. 국민 동의 받기 어려운데 연기하자고 해요라고 조수진 최고위원에게 답장한 내용까지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이 문자가 오간 지 불과 2시간 후인 오전 8시 30분경 당 대변인이 임명안을 언론에 발표했는데요. 여기에는 박대출 대신 이만희로 변경이 돼서 발표가 됐습니다. 그 사이에 당내 반발이 거세고 또 김 대표가 결국 뜻을 접은 것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네. 이러한 변경에 대해서 기자들이 김기현 대표에게 이유를 물었는데 제대로 답변을 내놓진 못했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가 반대했다 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네, 김 대표와 윤재욱 원내대표 사이에 좀 갈등 상황이고 그 사이에서 이런 반대가 있어서 끝내 김 대표가 좀 뜻을 접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어제 국민의힘이 지금 당직 임명안 발표하기 전에 의원총회 열지 않았습니까?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열렸던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발언들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오늘 언론들이 보도하는 거 보면 단합의 목소리만 들렸다 이런 얘기도 들려요. 네, 4시간가량 이어졌는데요. 친윤계 의원들이 김기현 대표 체제를 유지하자라고 앞서서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물론 비주류 의원들 몇 명이 김 대표 체제에 대한 우려를 표하긴 했지만 마땅한 대안도 없고 어차피 새 비대위원장이 오더라도 윤심이 반영된 인물이 오지 않겠느냐 이런 리스크 때문에 결국 대부분 김기현 2기 체제를 수긍한 것으로는 전해집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 의총 분위기를 전하는 비윤계 인사들이 네. 저마다 좀 한숨을 내쉬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우선 허은하 의원 오늘 아침 라디오에 출연해서 안드로메다 의원총회였다라면서 이 자리에서 친윤 의원들이 했던 주요 발언들을 소개했습니다. 강서구청장이 아니라 송파구청장이었으면 이겼을 거다. 대통령은 잘하고 계시니 공격하지 말라. 심지어는 부정선거 가능성까지 나왔다면서 그때마다 명치 끝에 돌덩이가 있는 느낌이었다라고 토로를 했고요. 네. 또 다른 비유인 게 김웅 의원은 어제 의원총회 도중에 밖으로 나왔거든요. 그리고 기자들 앞에서 이런 의총은 뭐하러 하느냐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도대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돼서 그냥 나왔다면서 다들 더 단결해야 한다고 강조하는데 우리가 단결을 안 해서 졌냐, 단결을 너무 잘해서 진 것 아니냐라고 일침을 놓기도 했습니다. 뭐 강서구청장이 아닌 송파구청장이었으면 이겼을 거다. 정진석 의원이 얘기했다. 뭐 이렇게 네. 다 이름까지 지금 공개되고 있는 조금씩 상황. 거론이 되고 있죠. 네, 상황인데 장제원 이른바 이제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장제원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만났다고 하는 얘기도 나와요. 네, 뭐 주말 사이에 만나서 이 오늘 발표된 임명직 선임 둘러싼 여러 가지 뭐 수습 당 방안에 대응 대해서 상황 논의했다. 네, 이런 걸 논의했다고 하는데요. 그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장제원 의원이 얼마나 윤핵관 중에 윤핵관인지를 보여주는 것 아닌가. 김기현 대표도 독대하기 부담스러워하는 윤 대통령을 장제원 의원이 이 중요한 순간에 만나서 긴밀하게 논의를 했다. 이런 원래 거니까요. 당 대표가 대통령하고 만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글쎄요. 근데 국민의힘 지도부는 앞으로 당정 관계에 있어서 당이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 강화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어요. 네, 뭐 방금 전 얘기한 거랑은 좀 다른 결이잖아요. 네. 과연 가능할까 하는 의심부터 드는데요. 김 대표가 어제 의원총회에서 내년 총선에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걸겠다라면서 의지를 다진 것으로도 전해지는데요. 그러면서 당정대 관계에서 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면서 그동안 용산 출장소라던 단 안팎의 비판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민생 정책을 앞세우겠다, 또 상향식으로 공천하겠다, 도덕성을 강화하겠다는 등 3대 혁신 방향도 발표했고 또 당 혁신기구를 출범하는 등 6개 실천 과제도 오늘 줄줄이 발표를 했는데요. 네. 하지만 이번 재신임이 사실상 용산 대통령실에 의해서 허락이 된 것이란 평가가 많은 만큼 김 대표가 과연 용산 대통령실에 필요할 때 대립각을 세울 수 있을까 하는 회의적인 시각이 좀 우세한 상황입니다. 당직 개편에 대한 정치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 민주당의 입장을 보면요. 네. 보궐선거를 통해서 국민이 책임을 물은 주체는 윤 대통령과 김기현 대표인데 쇄신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쇄신을 하겠다고 나서니 어처구니가 없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향해서도 국민 분노에 귀막고 있다면서 뻔뻔하다고 비판했고요. 오늘 임명직 개편한 것을 두고도 용산의 출장소답게 국민의힘이 꼬리 자르기 쇼를 하고 있다고 혹평했습니다. 이준석 현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네, 굉장히 관심이 오전에 쏠렸는데요. 네. 13분간 이어진 회견에서 이 전 대표는 윤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 가감없이 비판하고 또 호소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향해선 이제 어떠한 오류도 인정하지 않는 검사 신분이 아니다. 집권 후 지난 17개월 동안 있었던 오류를 이젠 인정하라고 촉구했고요. 국정기조의 전면 쇄신을 요구하면서 윤 대통령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생각해도 내년 총선에서 이길 방법이 없다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앞서 양두구육 등 사자성어를 사용해서 여러 갑론을박을 낳았잖아요. 징계도 받았잖아요. 네, 징계까지 받았죠. 네. 오늘의 사자성어는 결자해지다라면서 윤 대통령에게 제발 여당의 집단 무건수행 저주를 풀어달라고도 했습니다. 선거 패배 후 열린 의총에서도 정작 대통령을 향해선 의원들이 입을 닫고 있고 당정 일체만 강조한 현실을 질타한 건데요. 이 전 대표는 특히 오늘 고 최수근 상병 사망 관련한 발언을 하다가 한참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여당 내에 누군가가 이제라도 최상병 건, 그리고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건,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 등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한 겁니다. 이준석 전 대표 출마하는 거잖아요. 총선 때. 네. 출마하는 것 때문에 기자회견 했느냐, 왜 이번에 갑자기 기자회견을 했느냐, 이런 그 배경을 둘러싸고도 여러 관측이 있던데요. 네, 뭐 타이밍의 뭐 귀재다 이런 얘기까지 타이밍의 나오죠. 기재라는 얘기도 네. 나와요. 이러다가 새로운 당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네. 상황을 지켜보면 어떨까 싶고요. 근데 이준석 전 대표가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안 내기도 참 애매할 것 같은데 뭐 혹시 입장 내놓은 게 있습니까? 사실 이게 뭐 냈다고 할 수 없는 아주 짧은 답변만 오늘 오후 브리핑 때 취재진에게 낸 건데요. 예. 오늘 회견문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이 있자 대통령실은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만 답했습니다. 근데 이준석 대표 안철수
의원하고 계속 갈등을 네. 하고 있고 또 안철수 의원은 제명까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연판장 돌리면서 서명받고 있지 않나요? 네, 이준석 전 대표 기자회견 앞서서 오늘 오전에 먼저 안철수 의원이 회견을 열었거든요. 예. 이 전 대표를 향해서 분탕질 치는 응석바지라면서 제명 서명운동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던 안 의원이 지난 4일간 진행한 온라인 서명운동 결과를 발표한 겁니다. 네. 16,000여 명이 서명에 동참했다면서 당 윤리위에 즉각 이준석 제명 징계를 정식 요청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회견에선 이 전 대표를 향해서 박근혜 정부 은덕을 입고 어린 나이에 정치에 입문해 당 쇄신을 위해 그동안 대접을 해줬더니 오만방자함이 극에 달했다고 아주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예. 그러면서 지켜보고 계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나라면서 이대로 내버려둘 수 없다. 그대로 두면 이 전 대표가 총선에서 또 내부 총질을 할 테니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이러한 안 의원의 행보에 대해 오늘 이준석 전 대표는 나는 아픈 사람은 상대 안 한다라면서 짧은 입장만 내놓았고요. 안 의원은 또 이준석 전 대표의 회견을 본 이후에 악마의 눈물쇼다라고 맹폭을 하는 듯 양측 간의 신경전이 끊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이게 선거 이후에 네. 수습 방안을 가려버렸다. 뭐 이런 이제 지적도 나오고 있던데요. 안철수 의원한테 이게 도움이 될까요? 이게 좀 이상하게 흘러가는 게 보궐선거의 좀 핵심 책임자들은 지금 사실 뒤로 빠져 있고요. 네. 뭐 주변인에 가까운 안철수 의원이나 이준석 전 대표 간의 신경전이 더 부각이 되는 상황이어서요. 이게 전반적으로 당에 어떤 도움이 되는 건가. 네, 이런 얘기는 좀 나옵니다. 이게 이렇게까지 유권자가 뭐 안철수 의원을 향해서 그 선거 유세 도중에 했다는 말 몸하고 자빠졌다. 자빠졌네. 뭐 이거 얘기에 안철수 의원이 뭐 응대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같은 말로. 그렇죠. 그 사이에서 뭐 이준석 대표는 본인의 말을 곡해한 거다라고 이제 여러 좀 공방을 주고받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이렇게까지 확전해야 될 일인가 그러게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메시지 내는가 또 국정 기조를 어떻게 또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쏠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윤 대통령이 참모진에게 했다는 말이 지금 공개가 됐어요. 네, 오늘 수석 비서관회의 가졌는데요. 여기에서 국민 소통, 현장 소통, 그리고 당정 간 소통을 더 강화하라고 참모들에게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흘 전 보궐선거 패배 대응과 관련해서 당에 차분한 변화를 주문했었는데요. 예. 여기에 이어서 두 번째로 구체적인 주문을 한 것입니다. 핵심은 당정 소통이었는데요. 정부와 여당이 좀 더 정책적으로 소통하고 협의를 강화하라는 의미인데 야당이나 또 당내 비주류 의원들이 윤 대통령의 정책 방향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윤 대통령은 방향보다는 체감의 부족 문제이니 국민이 더 체감하도록 상호 간의 소통에 더 신경 쓰라 이런 메시지를 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일종의 홍보를 더 강화해라 이렇게도 그렇습니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일부터는 윤 대통령이 직접 물가를 챙기는 겁니까? 그 연장선상으로 좀 소통 강화, 뭐 체감 강화의 연장선상인데요. 예. 윤 대통령은 한덕수 총리와의 오늘 회동에서 국민 체감이 높은 민생 물가 관리를 중점적으로 당부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히 중동 정세가 술렁이는 상황에서 물가에 대한 우려가 높으니 모든 부처가 만전을 다해달라고 당부하고 본인도 직접 챙기겠다고 한 건데요. 이념 전쟁에 주력했던 기존의 국정 기조에 대해 변화를 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정의당 얘기를 좀 저희가 못했는데요. 네. 정의당도 지금 득표율이 1%대에 멈췄잖아요. 이 후폭풍이 되게 거세요. 1.83%였는데요. 굉장히 뼈아픈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당장 이정미 대표 체제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 터져 나오고 있고요. 예. 당내 대한신당 당원 모임이 먼저 깃발을 들었습니다. 박원석, 김종대 전 의원 등이 몸담고 있는 이 모임에서 오늘 이정미 지도부 총사퇴 그리고 전면적인 노선 전환을 공개 요구했고요. 이정미 대표의 도전도 변화도 없는 자강론은 이미 실패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모레엔 정의당의 길을 모색하는 긴급 토론회를 예고하기도 했고요. 이정미 대표 지도부의 일원이었던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도 오늘 지도부 총사퇴를 촉구하며 전격 사퇴했고 신당 창당을 위한 비대위 구성을 예고했습니다. 류호정 장혜영 의원은 일찍부터 세 번째 권력이라는 모임을 중심으로 제3지대 창당을 별도로 준비하고 있는 등 네. 정의당은 그야말로 사분오열 상황인데요. 이정미 대표는 당분간은 지도부를 유지하고 다음 달 중순으로 예정된 재창당 대회 준비에 몰두하겠다는 입장 밝혔습니다. 네. 이제 민주당 얘기 좀 해보죠. 이게 민주당 얘기인지 검찰 얘기인지는 뭐 명확하지는 않지만 양쪽 다 해당되는 얘기겠죠.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또 추가 분리 기소했어요.
네, 백현동은 기소 나흘 만에 이재명 대표를 또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한 겁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네 번째 기소고요. 지난달 27일 법원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했을 당시에 백현동과 대북송금 그리고 이 위증교사 혐의 가운데 유일하게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만 법원이 소명을 어느 정도 인정했다라고 밝혔는데요. 검찰은 혐의가 소명됐다고 법원이 밝힌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유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고 따로 재판을 열어서 1심 결과를 최대한 빠르게 받아보겠다 이런 의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백현동 의혹 그 혐의와 관련해서 기소했잖아요. 네. 그거는 기존의 대장동 위례 신도시와 관련해서 병합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건 그러면은 재판부가 따로 배정이 되는 겁니까? 이게 만약에 병합이 되면 아직 결정은 안 됐고요. 예. 병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요. 그건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안 되면은 따로 별도의 재판부에서 재판이에요. 따로 재판. 예. 그럼 도대체 몇 개를 그래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남 FC 재판 그리고 말씀하신 대장동 위례 재판까지 이제 그 대장동 위례 성남 FC 재판 그리고 공직선거법 재판까지 두 개의 재판을 이미 받고 있고요. 네. 여기에 오늘 이 위증교사 재판이 추가되면서 최소 3개의 재판이 좀 번갈아 이제 출석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고요. 예. 말씀하신 이 대장동 건이랑 백현동 건이 병합이 안 되면 하나 더 늘어서 4개가 될 수 있고 또 지금 검찰이 보강 수사에 나선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까지 별도 기소가 된다면 최대 5개에 이를 수 있어서요. 이 대표는 이렇게 되면 매주 서울과 수원을 오가면서 이 5개 재판에 출석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요. 민주당에서는 이 때문에 정치 검찰의 정적 죽이기라고 목소리를 굉장히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뭐 정자동 의혹과 관련해서도 또 수사한다 그러잖아요. 네, 계속해서 이제 쪼개기 또 수사 늘려가고 있어서요. 어느 것 하나라도 빠르게 재판에서 유죄가 나와서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에서 우위를 점하겠다 이런 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총선 전까지는 재판 결과가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이긴 하는데 어찌됐든 재판받느라고 시간 다 보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네. 계속 분리기소하면서 발생할 수밖에 없다. 거기에 민주당이 굉장히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국회 국정감사 얘기도 좀 해보죠. 지금 2주차에 접어든 상황인데 과기정통위 국감에서 국정원의 중앙선관위 보안점검 두고 여야 사이에 공방이 있었어요. 네,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기관에 대한 국감 진행됐는데요. 이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최근에 국정원과 함께 선관위 보안 점검을 실시한 곳이기도 합니다. 야당은 당장 국정원이 강서구 청장 보궐선거 바로 전날 선관위의 해킹 가능성을 발표한 것을 두고 선거에 국정원이 영향을 주려 했던 의도가 명백하다면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이 보안 점검에 참여한 과정을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또 해킹 가능성이 크다는 국정원 그리고 말도 안 된다는 선관위 중에 어느 쪽 입장인지도 물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진흥원장은 양측 다 일리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이번 국정원의 보안 점검이 역술인 천공의 영향을 받아 실시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오늘 국감장에서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네. 천공이 자신의 유튜브 강의에서 선거 개표 부정이 심하다. 이걸 조심해야 한다라고 경고한 부분을 오늘 직접 국감장에서 재생해서 여당 의원들과 한창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위 국감에서는 LH를 여야가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고요? 네, 철근 누락 사태를 촉발시킨 LH의 허술한 관리 감독 그리고 눈 가리고 아웅식의 문제 해결 방식이 국민 불안을 키우고 있다면서 여야 모두 질타하면서 쇄신을 요구했고요. LH의 만연한 전관 카르텔 문제 그리고 시공 등 업체 선정 과정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국감에 출석한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께 큰 심려를 끼쳤다며 고개 숙여 사과했고요. 또 GS건설과 보상 비용을 놓고 지금 갈등 중인 인천 검단 아파트의 예비 입주자들에게 지체 보상금을 먼저 물어주고 건설사의 그 비용을 이후에 받아내겠다라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행안위 국감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출석했습니까? 네, 오세훈 시장 출석해서 여러 이야기했는데요. 그중에서도 일주기가 다가오고 있는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유족들의 의사를 반영한 추모 공간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고요. 시와 자치구가 반반씩 예산을 내서 마련할 계획을 전했습니다. 다만 현재 서울광장에 있는 분향소에 대해서는 마냥 두고 있을 수는 없다면서 되도록 잦은 철거를 유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대선 출마 여부와 관련한 질문도 나왔는데요. 대권 도전이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피한대고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다 이런 답변 내놨습니다. 네, 오늘 국감까지 여기까지 뉴스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저널 구민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는 청취율 조사 기간 맞아서 청취자 여러분들과 조금 더 소통하는 시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문자 주제가요. 부쩍 추워진 날씨 어떻게 건강관리하고 계시는지 나만의 환절기 극복법이었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5345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저는 택배기사입니다. 요즘 아내가 출근할 때 보온병에 따뜻한 보리차를 챙겨주는데요. 날이 쌀쌀해 밖에서 일할 땐 아내가 챙겨준 보리차를 마시며 환절기 극복하고 있어요.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0135님, 저는 가을날 축제 즐기며 환절기 극복 중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강릉 커피축제, 지난 일요일엔 상암 억새축제 다녀왔어요. 이번 주는 올림픽공원에 핑크 뮬리 보러 갈 예정이고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너무 많이 다니시면 감기 걸리시는 거 아닌가 걱정됩니다. 건강관리 좀 하시면서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지금 보리차 갖고 다니시면서 드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문자 보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나만의 환절기 극복법 문자 계속해서 받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과 유튜브를 통해서는 또 무료로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일 시사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